한 여인이 달빛 아래 검은고를 뜯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세상 그 어떤 양반 학자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말을 남기는 그녀. 하지만 조선은 그녀에게 단 하나의 이름만을 허락했습니다. 기생.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묘부다. 풍속을 어지럽힌다. 타락한 여자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왜 조선 최고의 선비들이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조선이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한 천재, 황진이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역사 속 인물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AM153 고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황진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진이가 태어난 곳은 개성이었습니다. 고려의 옛 수도였던 그곳은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냉혹한 신분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황진이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황진사라는 양반이었다고 전해지지만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반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것은 기록할 가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보통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글을 배우자마자 시를 지었고 노래를 들으면 단번에 따라 불렀으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양반 가문의 적자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녀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조선에서 여성의 재능은 축복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특히 기생의 딸이라는 신분은 그녀가 아무리 뛰어나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조선은 여성을 두 가지로만 구분했습니다. 첫째, 양반가의 여성. 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남자 앞에 얼굴을 내밀지 않으며 오직 집안일과 자식 낳기에만 집중해야 하는 존재. 그녀들은 안전했지만 그 안전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둘째, 천민 여성과 기생. 이들은 어떻게 대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들을 물건처럼 거래했고 함부로 대했으며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그 두세 개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재능은 양반가의 규수를 능가했지만 신분은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양쪽 세계 모두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기생의 딸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했고 천민들 사이에서는 양반의 피를 가졌다는 이유로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진이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양반가의 첩이 되어 평생 그늘 속에서 사는 것. 아니면 어머니처럼 기생이 되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적어도 양반가의 첩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니까요. 적어도 세상의 냉대를 덜 받으니까요. 하지만 황진이는 질문합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 내 재능은, 내 생각은, 내 꿈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15살 무렵의 일입니다. 황진이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선비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고 결국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황진이는 친구의 장례식에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조차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날 밤 황진이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남이 정해준 운명에 갇혀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죽지 않겠다. 그리고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천한 자리로 여겨지던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자리. 기생.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스스로를 버렸다. 타락했다. 집안의 수치다. 하지만 황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타락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그늘에서 숨죽여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황진이가 기생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기생이 생겼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황진이는 지금까지 그들이 만난 그 어떤 기생과도 달랐습니다. 기생들은 보통 노래와 춤 그리고 술자리를 도두는 재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조선 최고의 선비들도 감탄할 만큼 수준 높은 시를. 그녀는 거문고를 탔습니다.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잊고 있던 감정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인간의 본성을, 삶의 의미를 논했습니다. 처음에 양반 선비들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기생 주제에 무슨 학문을 안다고. 하지만 황진이와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이해했고 이해한 것을 넘어서 자기 생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유학의 경전을 인용하면서도 그 경전이 정작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도덕을 논하면서도 그 도덕이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선비들은 당황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진이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황진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 하나는 서경덕이었습니다. 서경덕, 호는 화담. 조선 중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관심이 없었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오직 학문에만 몰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받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그는 오직 그 사람의 생각과 인품만을 보았습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생입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서경덕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는 왜 배우고 싶은가? 황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봅니다. 기생이라는 이름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안에 있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더 배워야 합니다. 서경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그대의 신분이 무엇이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황진이는 서경덕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사제관계였습니다. 서경덕은 황진이에게 성리학을, 노장사상을, 불교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황진이를 한 명의 인간으로, 한 명의 학생으로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황진이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서경덕조차 놀랄 만큼 빠르게. 그리고 그녀는 배운 것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에 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푸른 산에 맑은 시냇물아 쉽게 흘러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한번 넓은 바다로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밝은 달이 온 산에 가득한데 쉬어갔다 가면 어떠냐. 이 시는 겉으로는 자연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서두르지 말라. 목적지만 보고 달려가지 말라. 삶의 과정을 즐겨라. 조선의 선비들은 이 시를 읽고 감탄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생이 지은 시가 아니다. 도를 깨달은 자의 시다. 황진이의 명성이 높아지자 그녀를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벽계수라는 선비였습니다. 벽계수는 자신의 수양과 절제력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여색에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미인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황진이를 한번 만나보시오. 과연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을지. 벽계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황진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황진이와 벽계수가 만났습니다. 벽계수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채 황진이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그를 유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벽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지금 저를 보지 않으려 눈을 감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수양일까요? 보지 않는 것과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진짜 수양일까요? 벽계수의 눈이 떠졌습니다. 황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비님은 여자를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피하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다스린 사람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벽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진이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양이 높아서 여색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벽계수는 황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일화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선비가 기생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황진이는 단순히 미모로 남자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 그의 거짓을 드러냈다는 것을. 황진이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사람은 이생이라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이생은 다른 양반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황진이를 기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여성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밤이면 함께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검은고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황진이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생의 가족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양반가의 자제가 어찌 기생과 어울릴 수 있느냐. 그 여자를 당장 끊어라.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라. 이생은 고민했습니다. 그는 황진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문의 압박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생은 선택했습니다. 가문을. 그는 황진이를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황진이는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하지만 이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이생은 가문이 정해준 여자와 혼인했다고 했습니다. 황진이는 시를 썼습니다. 동지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동짓날의 긴 밤을 허리로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아래 돌돌 말아 넣었다가 그리우님이 오시는 날 밤에 조금씩 펴서 함께 보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시에는 그리움과 애절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진이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생과의 이별 이후 황진이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남자들을 시험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황진이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어떤 이는 그녀의 재능에 반해서, 어떤 이는 그저 호기심에. 황진이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재능입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몸을 원하오. 황진이는 그런 이들을 비웃었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솔직하군요. 하지만 제 몸만 원하는 사람에게 제 마음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원하오. 그대의 영혼을 사랑하오. 황진이는 그런 이들을 더 경멸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이 제 얼굴만 쫓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황진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원하는데
왜 그녀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지만 황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황진이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명기 황진이라는 이미지였다는 것을. 그들은 황진이의 재능을 탐했고 미모를 탐했고 명성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황진이의 아픔을, 외로움을, 진짜 마음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의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지족선사와의 대결입니다. 지족선사는 불교 승려로 수행이 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지족선사는 진짜다. 그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황진이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황진이는 지족선사를 찾아갔습니다. 비 내리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황진이는 젖은 옷차림으로 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지족선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수행하는 곳이오. 여자는 들릴 수 없소. 황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님,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부처님의 중생이 아닙니까? 지족선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황진이는 절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족선사를 유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여자를 멀리하는 것이 수행입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스님은 지금 저를 멀리하고 계십니까? 스님은 지금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무심입니까? 지족선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황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비어 있다면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차이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스님은 저를 한 명의 중생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계해야 할 여자로 보시는 겁니까? 지족선사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황진이에게 절을 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스승이요. 이 일화도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고승이 기생에게 절을 하다니. 하지만 지족선사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황진이는 나보다 깊은 이치를 알고 있었다. 황진이는 평생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선이라는 사회에 대한, 신분제에 대한, 남녀 차별에 대한 질문을. 어느 날 한 양반이 황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양반과의 첩이 되지 않았소? 그것이 더 편한 삶이었을 텐데. 황진이가 대답했습니다. 편한 삶과 자유로운 삶은 다릅니다. 첩이 되는 것은 편할지 모르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자유를 택했습니다.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오? 당신에게 자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자유롭게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하고 학문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유를 택한 것뿐입니다. 양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선비가 황진이를 비난했습니다. 그대는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수많은 남자를 만나고 있어. 부끄럽지 않소? 황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양반이라는 높은 신분으로 수많은 기생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르오.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제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고 당신은 유흥을 위해 저를 찾아옵니다. 누가 더 떳떳합니까? 선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황진이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분이 높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신분에 있으면서 낮은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황진이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조선의 지배층에게. 왜냐하면 그녀는 신분제의 모순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신분제로 유지되는 사회였습니다. 양반은 높고 천민은 낮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이것이 조선의 기본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그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기생이라는 가장 낮은 신분으로 양반 선비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만약 황진이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조선의 신분제는 무너집니다. 신분이 낮아도 재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신분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조선은 황진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황진이를 예외로 치부했습니다. 황진이는 특별한 경우다. 일반적인 기생과는 다르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입니다. 만약 황진이가 특별하다면 그것은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분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선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황진이를 신하로 만들었습니다. 황진이는 요부다. 황진이는 남자를 홀리는 마녀다. 이렇게 만들어야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황진이는 요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싶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황진이는 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남겼습니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흘러가니 옛물이 있을소냐. 인걸도 물과 같으니 가고 아니오더라. 산은 옛날 그대로지만 물은 옛날 물이 아니다. 밤낮으로 흘러가니 옛물이 있겠는가. 뛰어난 인물도 물과 같아서 가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 시는 무상함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걸도 물과 같으니 뛰어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양반이든 천민이든 모두 결국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황진이의 시는 겉으로는 서정적이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사회 비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입니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별이 슬픈 줄 몰랐던가. 알았다면 보내지 않았을 텐데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시는 사랑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황진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럼에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 과정의 아픔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황진이는 명성이 높았지만 이해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재능을 인정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보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은 그녀를 찾아와 시를 청했고 대화를 나눴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녀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가 끝나면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집으로, 자신들의 가족에게로. 황진이는 남았습니다. 혼자. 어느 날 밤 황진이는 혼자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택한 이 길이 옳았을까? 만약 내가 순순히 첩이 되었다면 적어도 외롭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피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황진이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줄 수 있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이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첩이 되었다면 외로움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독이라고 황진이는 생각했습니다. 황진이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양반들에게는 기생이었고 기생들에게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일반 기생들은 황진이를 질투했습니다.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대접받는가? 기생 주제에 선비들과 학문을 논하다니. 그녀들은 황진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황진이가 왜 그렇게 공부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녀들에게 기생은 그저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에게는 자기 표현의 수단이었습니다. 양반들도 황진이를 진정으로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는 당신은 훌륭하오라고 말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래도 기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진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동료도 없고 진정한 친구도 없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황진이도 늙었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았고 미모도 시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도 이제 늙었다. 예전만 못하다. 황진이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았던 것은 내 재능 때문이 아니라 내 젊음 때문이었구나. 만약 그녀의 재능을 진정으로 존중했다면 늙어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났습니다. 황진이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역시 세상은 변하지 않았구나. 말년의 황진이는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시를 썼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를. 후회도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가 죽고 난 후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황진이는 진짜 황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욥으로 기억했습니다. 남자를 홀려 파멸시킨 여자. 어떤 이는 그녀를 재주 좋은 기생으로 기억했습니다. 노래와 시를 잘했던 기생. 하지만 그 누구도 황진이를 한 인간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신화가 되었고 전설이 되었고 왜곡되었습니다. 진짜 황진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남았습니다. 황진이의 시입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동짓달 기나긴 밤을. 산은 옛산이로 돼. 이 시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황진이의 시를 읽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아름다움, 시대를 초월한 지혜. 황진이는 권력을 갖지 못했고 왕비가 되지도 못했고 역사를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조선이 규정한 기생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황진이로서의 목소리를. 황진이의 삶은 비극일까요? 승리일까요?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외로움도 얻었습니다. 재능을 펼쳤지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했지만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황진이는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그리고 그것이 황진이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황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유부? 기생? 예술가? 아니면 한 명의 용기 있는 여성? 황진이는 조선시대에 태어났지만 조선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신분제를 거부했고 성차별에 맞섰고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됩니다. 황진이는 물었습니다. 내가 기생이라는 이유로 내 재능이 묻혀야 합니까?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내 생각이 무시되어야 합니까? 내가 천민이라는 이유로 내 삶이 정해져야 합니까? 조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걸었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황진이를 기억합니다. 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천재로서, 기생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전한 감옥에 머물 것인가? 위험한 자유를 택할 것인가? 여기까지 황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진짜 삶이 궁금하시다면 AM153 고전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